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격차가 압도적이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국가 예산을 군사력 증강에 쏟아붓고 있으며 특히 북한 공군은 500대의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수도인 평양 방위를 위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모든 전투기들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 스스로도 한국 공군과의 전면전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전쟁 발발 시 모든 전투기들을 한꺼번에 남쪽으로 출격시켜 아주 잠깐이나마 제공권을 장악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큰 피해를 입힘으로써 한국군의 대응을 최대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주요 전략인 재파식 전술과도 연계되는데 유사시 북한군은 4000대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기계화 군단을 내세워 한국을 기습 침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벽인 한국 공군의 발을 북한 공군이 최대한 묶어두고 신속하게 서울을 점령한다는 나름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밀한 계획은 대한민국이 국산 전투기이자 아시아 최강의 스텔스기로 거듭날 KF-21을 개발하면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으며 나름 위협적이었던 북한 공군의 전투기들은 KF-21 조종사들에게 영광스러운 에이스 파일럿의 칭호를 달게 해줄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북한의 전투기들은 한국 공군의 KF-16이나 F-15K에게 성능에선 한참 열세지만 물량의 우위를 내세워 한꺼번에 달려든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으나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탐지조차 불가능해 전투가 아닌 일방적인 학살극에 가까우며 물량의 우위도 전혀 통하지 않아 북한 공군에겐 악몽 그 자체입니다. 한때 북한이 굳이 간첩들까지 끌어들여서 한국의 F-35 도입을 필사적으로 방해한 것은 북한 공군이 스텔스기에 맞설 대책이 전무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한국형 F-35라 할 수 있는 KF-21까지 개발되어 양산을 눈앞에 두면서 북한 공군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도 모자라 확인 사살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35와 대등한 KF-21에 북한이 경악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와 한국 공군에선 KF-21이 4.5세대 전투기라 언급했지만 우방국과 적국 가릴 것 없이 이미 해외에선 KF-21을 스텔스기로 인식하는데 외형부터 F-35의 형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레이더의 피탄 면적을 최소화했으며 스텔스기의 필수 요소인 내부 무장창의 설계까지 진행했습니다. 블록 1을 기준으로 KF-21의 특출난 강점은 동급의 4.5세대 전투기들을 통틀어도 감히 견줄 자가 없는 공대공 능력을 필두로 한 제공권 장악인데 KF-21은 우월한 성능의 국산 A사 레이더와 최신 전자장비 덕분에 블록 1을 기준으로도 공대공 능력에선 F-35에 필적한다고 평가받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KF-21은 2030년대 중반까지 두 차례의 개량을 걸쳐 한국형 F-35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진정한 스텔스기로 거듭날 계획이라 한국 방산업계의 VIP인 폴란드는 높은 성능에 걸맞는 미친 가격 때문에 F-35의 도입을 망설이던 찰나에 공식적으로 KF-21의 도입을 문의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F-35와 대등한 자리에 서게 될 KF-21을 최소 120대 이상 도입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북한군에겐 일말의 희망도 사라졌는데 북한 공군은 최종 목표인 서울 점령을 위해 최고급 인력인 전투기 조종사들마저 사실상 자살이나 다름없는 작전에 갈아 넣을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북한 공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그-21이나 미그-23은 성능에선 보잘것없지만 애초에 이들은 한국 공군의 전력을 소모시킬 고기방패에 불과하며 제 아무리 성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한국 공군일지라도 밑도 끝도 없이 몰려올 북한 전투기들을 상대로는 큰 피해를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겠지만 잠깐이나마 제공권을 장악하고 한국 공군의 발목을 잡기만 해도 북한 공군은 할 일은 다 한 셈이며 북한 육군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국 공군이 없으니 4000대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대규모의 기계화 군단을 편성해 남쪽으로 빠르게 진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120대에 달하는 KF-21은 앞서 언급한 KF-16이나 F-15K마저 한참 능가하는 괴물같은 공대공 능력으로 북한 공군의 물량 공세를 분쇄할 수 있으며 지옥이 따로 없는 한국 공군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의 기계화 군단은 아시아 최강 제7기동 군단이 버티는 한국 육군에게 모조리 쓸려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유독 스텔스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방공 전력을 총동원해도 스텔스기에 요격
작업은커녕 탐지조차 불가능해서인데 KF-21은 북한의 방공망쯤은 우습게 농락하고 벙커버스터인 철룡을 퍼부어 지하 방공호로 피신한 북한 수뇌부를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기이자 평양 방위를 담당하는 미그-29는 북한이 지금도 애지중지하며 개량을 진행할 정도로 결코 우습게 볼 전력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을 아득히 능가하며 F-35와 맞먹는 성능을 보유할 KF-21에게 고작 40대에 불과한 미그-29는 비참하게 도륙당할 것입니다. KF-21이 배치되면서 북한 공군의 희생도 물거품이 되었으며 오히려 지상의 북한군을 쓸어버릴 한국 공군의 대규모 융단 폭격을 손가락 빨며 지켜만 봐야 하는데 북한 육군은 무려 6톤에 달하는 무장을 싣고 하늘에서 폭탄비를 퍼부을 FA-50이나 전차킬러인 아파치가 난사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설령 운 좋게 살아남은 북한군의 잔존 세력이 서울로 진격해봤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북으로 진격할 아시아 최강 제7기동 군단이며 그렇게 육군과 공군 가릴 것 없이 주요 전력들을 괴멸당한 북한군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며 평양으로 밀고 들어올 한국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국산 스텔스기인 KF-21의 개발은 단순히 공군의 압도적인 우위를 넘어 아직도 적화 통일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북한군에게 현실을 자각시켰으며 KF-21은 동북아를 둘러싼 패권 경쟁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